소사나무 줄기에서 잘라낸 가지입니다. 이 잘려진 가지를 내가 원하는 줄기에 다시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한 상상력을 현실로 지금부터 실현시키겠습니다. 정보 공유에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분재원을 오픈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프라인 분재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제1기 만무득의 실전 분재 교실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첫 수업은요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실시될 예정이고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이고요. 총 12번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12번밖에 강의를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나무를 잘 만질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2번으로 정해놓은 그것은 저의 팬이고요. 그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365일은 교육생들의 팬입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옆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어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나무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분재원 아래 주소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가까우신 분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핸드폰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지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로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세월을 당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작업법인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여기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지가 A라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B라는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하죠. 이 A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서 B에다가 붙일 수 있다면 굉장히 빨리 나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A라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이 A라는 줄기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 당겨서 이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턱대고 커팅을 해버리면은 이 가지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하지만은 이 수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은 얘는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1차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붙여놓은 상태에서 자르기 전에 하는 작업입니다. 드릴접을 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묘목입니다. 소사나무 묘목인데 이 소사나무 묘목을 이쪽으로 드릴접을 해서 관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물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가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 가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분이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드릴접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로 하면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그래서 죽어있는 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밑에 포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굵기에 맞는 여기 보시면 드릴들이 있어요. 드릴들이 있는데 이 굵기에 맞는 드릴을 먼저 선정을 해요. 보면은 이제 4, 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가까스로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선점을 해서 임팩트 드릴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이 됐고요. 자, 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뚫어줄 겁니다. 자, 드릴로 뚫어주는데 이렇게 한 번에 왕 하고 뚫어버리면 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해서 하면 금방 뚫립니다.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요. 보통 우리가 접을 할 때는 그 잎이 나기 전에 봄에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잎이 났을 때도 가능은 합니다. 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잎 따기 방식으로 잎을 따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룬들이 다 붙어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접수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끼고 나서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형성책이 나오게끔 깎아서 밀어놓고요. 쐐기를 박아줍니다. 쐐기 역할은 서로 이렇게 밀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압착이 돼서 잘 되게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카토 파스타나 기어나루를 붙여서 물이 수분이 안 들어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가지에 붙어 있게 돼요. 자, 이 상태로 1년 반, 최장 2년까지 붙어 있으면은 이 줄기에서 보내는 물의 의존도보다 이쪽에서 보내는 물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여기를 커팅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딱 잘라버리면은 또 버티지를 못하고 애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라는 힘으로 수분이 가다가 애의 의존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잘려버리면 애 혼자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A라는 줄기에서 잘라버리기 전에 사전에 작업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접을 한 소사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곳을 일부 커팅하는 작업이에요. 뿌리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진 사이를 파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으면은 물관이 이쪽으로 가는 물관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애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팅하기 전에 자꾸 이 물관들을 압박해서 조금씩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줄여주는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한꺼번에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미리 잘라 놓으면은 이쪽 면의 상처가 자기 스스로 또 치유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랐을 때는 이미 절반 정도는 상처가 아물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한 기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완전히 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팅이 되면은 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사전 작업들이 없이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애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잘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려서 얘는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이 가지는요. 굉장히 이제 신기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묘목 하나가 이 가지 전체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항피 소사나무 주립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나무의 뒷면을 보시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굉장히 지금 굵게 보이는데요. 줄기보다도 훨씬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안으로도 불안 요소로 다가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파란 선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굵은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줄기의 흐름을 보다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지를 커팅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커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뒷부분에 가지가 전멸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수영 구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다시 가지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지를 받아내는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순이 터져서 나와준다면은 금상첨화이지만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접수를 집어넣어서 가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기가 이렇게 늙어 있는데 접수를 이용해서 다시 붙여가지고 그거를 굵혀서 세월을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인위적인 부분을 지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에 실습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2년 전에 접수를 이렇게 드릴접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가 가지와 완전히 붙었다고 판단을 해서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절단을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만에 최종적으로 줄기에서 가지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지는 죽지 않고 이 포트에서 수분을 빨아 올려서 유지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2개의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절치선 보이시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곳에서 자르게 되면은 2개의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각 가지는 포트를 달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이 잘린 부분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큰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커팅을 해서 우리는 2개의 가지를 얻어냈고, 파란 원에 가리키는 곳에 그 가지 하나를 여기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지가 없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임시로 한번 가지를 달아봅니다. 이 부분에 가지를 달아서 수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정확하게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접을 이용해서 포트의 접수가 가지를 살리고 있고요. 이 가지는 줄기와 붙을 예정입니다. 파란 원안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가지가 붙을 장소를 목공용 드릴 공구를 이용해서 둥그렇게 파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의 두께에 맞게 정밀하게 재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도킹이 되고 나서 움직이거나 약간 공간이 있으면은 서로 형성치끼리 맞닿지 않기 때문에 빡빡하게 들어가야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가지가 줄기에 도킹한 모습입니다. 도킹한 후에는 상처 치료제로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밀봉을 하고요. 당분간은 아래쪽 접수의 영향으로 가지가 유지가 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기에서 또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접수의 힘은 약해지고 줄기 쪽 공급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반가리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를 줄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깎아서 삽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은 가지는 충격이나 요건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줄기의 뒷부분에서 가지를 향해서 목공용 피스를 하나 박아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검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상처 치료제를 이용해서
빈틈을 다 막았습니다. 물기와 수분에 접촉을 안 되게끔 한 방법이고요. 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접수가 굉장히 굵고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접수는 굉장히 얇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릴접을 하면은 빨간 부분이 가늘어지고 파란 부분이 굵어집니다. 그게 원리인데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접수한 가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요. 파란색 부분의 접수에서는 생장을 억제해서 도태시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란색 가지는 끊어지게 됩니다. 가지를 끊어서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세월을 당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착상에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포스터가 계속 붙어 있다가 제가 올해 3월 달에 여기를 커팅을 했습니다. 커팅한 자국이고요. 커팅은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토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줄기와 가지가 이제 서로 1대1 대칭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자, 이쪽 가지가 이쪽 가지로 변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작업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를 압박했을 뿐이지 된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 방식은 이 나무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작업만을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 5년 364일 10시간의 분량은 이 가지와 이 나무 전체의 수세의 밸런스 싸움이에요. 이 나무가 갑자기 세력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지가 인위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물과 나체가 동조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이 말을 다시 풀이한다면 나무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내 몸을 덜어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동현상 제1번으로 이 가지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향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완전히 동화되기 전까지 위험 요소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6년간 우리가 접을 하면서 이 접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됐던 적도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은 이 접한 가지들이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특히 일반 소사도 아니고 황피 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이 먹은 황피 소사도 가지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관리를 잘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고요. 황피 소사도 가지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서 군지 생활에 윤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알찬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